만일에 전투부대가 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멸할 거다. 대신 러시아는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확인하고 거길 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슬픈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북한군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오죠. 전멸하고 혼자만 살았다든지 그 인공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하늘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본인들 숨기는 사람들이 날 잡아봐 라고 인공기를 세워놓습니까? 그런 영상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에 아주 강해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병할 거 예상 못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왜냐, 합리적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침공해서 러시아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전쟁 안 할 거라고 예측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우크라이나 파병도 물론 공병대 파병, 건설대 파병은 저는 예측했어요. 전후복구라든지. 그러나 전투병 파병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 북한은 대한민국과 전쟁 관계 선언했는데 저기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전투병력을 어떻게 뺍니까? 그 다음, 지금 전투병력이 가면 우크라이나 싸우지만 그 뒤에 나토와 미국이 있는데 그럼 북한군이 나토와 미국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러우 전쟁은 무제한적인 소모전이에요. 지금 러시아 병력 손실이 하루에 1200명입니다. 하루에 전사자와 사상자가 현재까지 60에서 70만 명 전쟁 이후로 전사자 사상자거든요. 전사자 사상자 비율이 거의 2대 1이에요. 60만 명이라고 쳐도 20만 명이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인민군 12,000명 가는 거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한 달이면 소진됩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이 정도라면은 한 달도 못 견뎌요. 전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병하지 않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도 뭐 그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전투병력으로 파견이 되면 이 녹화하는 이때까지는 아직은 전투에 참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일부 영상은 나오지만 대규모 참전은 없는데, 참전한다면 제 판단, 그동안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맞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전했다면 이건 김정은 정권의 참담한 전략적 실패가 될 겁니다. 지금 평양 쪽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10월 하순경에 폭풍군단이 간지는 모르고 제7천국 산하에 공병국이 갔다. 제7천국은 뭐냐면은 건설대예요. 8천국도 건설대고, 근데 7천국은 주로 건물을 짓고 8천국은 도로 토목공사거든요. 7천국은 이제 사회 안전성, 우리를 치면은 경찰과 군대 사이쯤 되는데 산하인데 지금은 인민무력성 산하로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 대규모 공사 때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는 5만 명 정도가 파견돼서 대형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파트 짓는 걸 제가 있는 NGO에서 확인했어요.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있던 공병국은 원래 나갔던 거고 전투병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초기부터 전쟁 끝나면 북한에 건설 노동자가 온다는 설이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7천국 산하 공병국이 갔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위 여부는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7천국이 갔는지, 이 녹화하는 이 당시까지 아직 대규모 전전 투입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만일에 전투병으로 갔다 그러면은 전사자가 발생하니까 북한 부모들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북한 당국이 전투병이 아니고 건설대 갔으니까 돈 벌러 갔다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폭풍군단 간 건 여부는 모르고 제7천국이 갔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이 갔을지, 11군단 전투병, 아니면 공병국이 갔을지, 아니면 공병국과 폭풍군단이 같이 갔을지, 아니면 다른 부대가 차출됐을지, 이런 모든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어요. 가능성은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폭풍군단이 4만에서 한 12만 되는, 8만으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집을 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단위 부대로 갔을 가능성. 지금 4개 여단, 1개 여단이 3,000명이거든요. 차출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출하면 다시 모아서 전투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데, 편제를. 그냥 하면 통째로 폭풍군단이 갔다. 폭풍군단은 이제 편제가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항공육전대 3개로 돼 있거든요. 항공육대는 공수부대예요. 근데 공수부대는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공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 경보병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벼운 무장으로 산악행군을 통해서 유사시 태백산맥 쪽 타고 내려와서 후방을 결혼하는 게 경보병의 임무예요. 이건 옛날 개념입니다. 현대전의 경보병은 헬기나 스트라이커 장갑차, 미국의 가벼운 경무장으로 신속히 투입하는 건데, 북한은 그냥 옛날식 미스커트를 하나 메고 소총 메고 그냥 산악행군, 차량도 없어요. 행군으로 내려오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격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는 스나이퍼, 이게 아니고 소총 여단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경보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두 이 사람들이 경무장이거든요. 중화기가 없어요. 탱크 장갑차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정원 판단에 의하면. 그게 또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후방 침투인데, 우크라이나 후방에 어떻게 침투합니까? 어느도 모르는데. 전방 뚫기도 어려운데. 두 번째, 지금 러우 전쟁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탱크 부서지고 장갑차 부서지는 거 보니까 뭐 탱크 필요 없다, 장갑차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틀린 생각이에요. 광활한 평원이기 때문에 탱크와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부서지는 것만 봐서 그렇지 탱크와 장갑차가 밀려 들어오면은 방어선이 뚫려요. 누가 더 많이 소모하느냐, 이 전쟁이지 탱크 장갑차 없으면 절대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탱크 장갑차가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일각에서 나온 미트 그라인더, 고기 갈아 넣는 거, 희생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스톰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건데, 부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부대는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요. 먼저 보내요. 그럼 저쪽에서 이 부대한테 사격을 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쏘고. 그러면 이 부대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디서 진지가 있고 사격이 있고 어디가 포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요. 그럼 이 부대 희생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여기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부대죠. 스탈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 악마다운 말인데,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다,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스탈린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크루스크 대평원의 전차전이 벌어졌을 때, 히틀러와 스탈린 간에, 그때도 양측 교환 비율이 3대 1이었어요. 소련군 탱크 3대 부서지면 독일 탱크 1대 부서졌거든요. 근데도 이거는 소련이 전략적으로 이긴 전쟁이에요. 왜냐? 독일은 이 전차를 보충하지 못했거든요. 병력도. 근데 소련은 무수하게 죽은 병력들을 보충했거든요. 지금 이 개념이거든요. 스톰제트 작전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는 인민군을 스톰제트 작전에 앞세울 거다. 지금 일부 영상에 나오잖아요. 자기들 무기도 주지 않고 보냈다고.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이 폭풍군단이 맞다면 공병대에 이길 바랍니다. 저는 인민군이 희생되면 그것도 같은 민족이니까. 만일에 전투부대가 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멸할 거다. 무기는 경무장이에요. 소총과 수류탄 외에는 없어요. 중기관총 정도, 박격포 정도, 이 정도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보병은 뭐냐면, 미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러니까 무겁고 큰 무기는 강력하죠. A1 에이브람스 장갑차라든지. 근데 이거 무거워서 이동이 어려우니까 항공기를 신속하게 날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속 투입이죠. 그 다음에 헬기, 이런 개념으로 나름대로 가볍지만 중무장한 부대를 보내는데, 북한군은 기계화 그 군단이 아니에요. 그 폭풍군단은 도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산악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산악행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경무장일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 탱크가 산을 갈 수는 없으니까, 장갑차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휴대할 수 있는 박격포, 소구용 박격포, 그 다음에 기관총, 소총, 수류탄, 이 정도가 다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그 대평원에서 이 폭풍군단이 전투에 닳고 다른 우크라이나군, 중무장된 우크라이나군, 드론전에 특화된 우크라이나군, 이 군하고 싸워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또 하나는, 그럼 이 부대가 가서 독립 단위로 전투를 하느냐, 아니면 러시아군과
이 러시아군에 섞여서 혼성 편제로 가느냐,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독립작전은 어렵죠. 중장비가 없으니까. 그럼 혼성 편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인민군을 먼저 앞세우겠죠. 이제 앞세우겠죠. 독립작전을 해도 먼저 앞세우겠죠. 중장비가 없으니까. 그럼 대부분 괴멸되겠죠. 대신 러시아는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확인하고 거기를 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슬픈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병이 불가하다라고. 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2,000명 갔는데 전면전에 들어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그러면 전투력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보충병이 와야 돼요. 추가 2차, 3차. 우리가 월남전에 64년부터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이 파병됐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전사했고 11,000명이 부상했거든요. 그거는 게릴라전이었어요, 주로. 이거는 전면전이잖아요. 러시아가 개전 이후 60에서 70만 명, 지금은 교전 하루에 1,200명씩이에요, 거의. 12,000명이면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욕먹어가면서 인민군을 받냐? 너무나 절박하니까 이거 볼 거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북한군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오죠. 파병돼서 무기 지급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러시아군 감청 자료, 그 다음에 이 차량 이동하는데 건물에서 걸렸다든지, 그 다음에 전멸하고 혼자만 살았다든지, 그 다음에 인민군한테 인공기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거 보셨죠? 자, 그런 영상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 인민군이 인민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았죠. 그 다음에 신분증도 브레티아. 브레티아는 뭐냐면은 이 바이카로 주변에 사는 자치공화국 주민들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소련 갔을 때 제 지도 교수가 브레티아인이었어요. 우리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분을 속였잖아요. 신분을 속였는데 인공기를 갖고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 국기를 갖고 있어야지 왜 인공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가짜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한 명 살아남아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얘기잖아요. 전멸했어요. 저만 살았어요. 러시아 전쟁 질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에 아주 강해요. 여론전에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사진도 있었죠. 그 인공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하늘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본인들 숨기는 사람들이 날 잡아봐 라고 인공기를 세워놓습니까? 상식적으로 유치원생도 안 믿죠, 그런 건. 맞죠? 지금 나오는 영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억양은 북한 억양인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있죠? 고려인들이 억양이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우리말 안 써요. 북한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미국이 참전했다는 얘기 확인 안 해주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모두 우크라이나 내지는 친우크라이나 SNS 계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전투에 참여하면 그렇게 될 거다. 거의 그렇게 될 거다. 제발 이 머니투데이 방송 이게 김정은이 보길 바라는데요. 원래 파병하려고 했더라도 지금 맘 바꿔라. 애들 다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클 거예요. 지금 인민군들은 10년 복무에 휴가도 거의 없어요. 인민군의 30% 내외가 영양실조입니다. 김정은 실제 가서 애들 보양식 먹이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영양실조 환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가갖고 화내면서 실화입니다, 실화. 인민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민군은 극히 소수고요. 인민군에 입대하면 바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뭔지 아세요? 농사를 배웁니다. 소, 돼지, 닭, 염소 키우는 걸 배웁니다. 왜냐? 인민군은 자급자족이에요, 식량이. 둔전 체제입니다. 농사를 져요.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왜?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인민군에 입대하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애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하숙생 인민군, 자취생 인민군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대 앞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놓고 애가 끼니 때마다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부모는 거기 가서 아예 살림을 차려주고 돈이 없는 부모는 그 부대 앞에 민가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면 부대장이 그걸 허락해 주느냐? 허락해 줘요. 왜? 얘가 먹고 들어오면 남잖아요, 그만큼 식량이. 군 부대 내에 그 식량 급식표가 있거든요. 거기 부대마다 돼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심지어 개도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콩 급식량이 다 다르게 도표가 있어요. 그리고 부대 막사 그 배치소에 보면 항상 그 닭과 염소, 돼지를 키우는 그 축사가 있어요. 그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열악한 상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민군이 왜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싸워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항상 통일을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남녘 해방, 무력 통일.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푸틴만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뭐 그럴 적이지. 그것도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러시아가 우방이야. 북한 사람들한테 러시아는 어떤지 아세요? 로스케라고 들어봤어요? 로스케? 로스케는 뭐냐? 처음에 45년에 해방됐을 때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로스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수준이 낮았어요. 동독에 간 히틀러를 이제 히틀러가 패배하면 동독에 갔잖아요, 소련군이. 그때 독일 여성 수백만 명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기록이 나와요. 많은 여성들이 자살까지 했어요. 북한에 가서 안 그랬겠어요? 약탈하고 희롱하고 성희롱하고 부녀자 희롱하고 그 인식에 숨어져 있어요. 상당히 배우지 못한 그런 저 소련 군인들이 들어갔거든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럼 러시아인들은 북한을 좋아하느냐?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남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깜빡 죽는데 북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나라 취급도 안 해요. 저 그때 갔을 때.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케미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 그러면 싸울 의지가 나겠습니까? 월남전 때 우리는 자원했어요. 갔다 와서 집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북한군한테 그 러시아로 받은 돈을 주겠어요? 북한 당국이? 지금도 해외 노동자들 임금의 90%를 떼먹는데 거의 안 주거나 전혀 안 줄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끔찍한 전쟁 트라우마가 생길 텐데 싸울 의지나 전의가 있을 수가 없죠. 심리전이 어마어마하게 통할 거예요. 대량 투항, 대량 탈북도 가능한 상황이에요.